지금 경남 이야기부터 해보면 네. 우리가 약간 경남에 소홀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부산과 울산이 막 흔들리고 힘들 때부터 경남은 굉장히 든든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안수 경남지사에 대한 경남 도민들의 이 평가가 서울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네. 서울에선 사실 박안수 누구지 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데 그렇죠. 되게 높은 것 같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경남 판세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잔잔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음. 중앙당 입장에서는 이보다 든든할 수가 너무 없죠.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요. 사고 안 치고 시끄럽게 안 하고 알아서 잘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조금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막 남 탓하고 싶을 때도 그런 잡음이나 메시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좀 중량감 있게 지금 선거를 견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저도 이 자리 빌어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실제로 이 드루킹 김경수 경남에 사실 죄를 짓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남 도민들한테는 죄를 짓고 나온 거예요. 저는 감히 또 선거 출마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좀 경악스럽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도지사로 들어온 지 뭐 1년 지났나요? 한 2년 지났나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현직인 상태에서 구속당하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완수 지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또 한쪽 있겠습니다만 이 김경수라고 하는 이 드루킹 주범에 대한 평가가 또 굉장히 안 좋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여론조사 상으로는 굉장히 엇비슷한 것처럼 나와요. 근데 최근에 대구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좀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안 하는 기류들이 좀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 평론가들이나 여론조사 기관 뭐 전문가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영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 잡히는 것보다 국민의힘이 훨씬 잘 나올 가능성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의 최저점에서 플러스 5% 이상은 더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좀 대입해 봤을 때는 경남도 경북 대구와 함께 우리가 좀 뭐 가볍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좀 승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점쳐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남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지역이 창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창원의 인구가 100만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창원에서 이기면 경남지사도 이긴다고 봐야 되고 네, 창원이 흔들리면 경남지사 선거도 힘들어지는데 우리 멸콩TV에 게스트로 초대됐던 강기훈 후보가 예, 지금 일자리 시장이 되겠다고 창원에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멸콩TV 시청자분들, 당원분들, 지지자분들 이 지방선거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예, 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 안산의 김석훈 후보 개소식에 참여했다 왔거든요. 네. 토요일날 김민수 최고위원도 오고 김성교 경기도당위원장 또 이미자 의원 등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거기서 한 말이 이 선거는 후보가 뛰어서 이기고 지고 결정되는 선거가 아니다. 네,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내가 한 사람당 100명씩 전화하고 설득한다는 각오가 있으면 이기는 거고 맞아요. 이건 남의 일이고 너네 잘해봐라 하면 지는 선거다. 네, 굉장히 좀 죄송스럽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함께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선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창원의 강기훈 후보, 경남의 박한수 후보. 지사 예, 이 두 사람처럼 묵묵하고 든든하게 지도부를 흔들지 않고 지역에서 자기 일 잘한 후보들이 전국을 통틀어도 몇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후보들이 잘 되는 게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귀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거 봐라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당 안 흔들고 지역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니까 강기훈 창원시장 되고 박한수 또 경남도지사 되잖아. 그러니까요. 이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이 좀 함께 싸워주시면 좋겠다는 호소를 드리고 싶네요. 이게 실제로 경남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에 속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울과 부산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때 부산이 제일 먼저 치고 나갔다가 서울은 그때 왜 서울만 좀 지지부진하지? 정원호가 문제가 많은데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또 최근 분위기는 서울이 좀 치고 올라오는데 부산이 좀 약간 벌어지는 주춤해요. 느낌이 네. 있어요. 네. 이게 지표가 정말 정직하게 나오거든요. 선거 가까워지면은 저관여층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여론조사가 ARS 뭐 전화면접 할 것 없이 비슷하게 수렴을 합니다. 경향성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딱 그 인과성이라고 하는 게 좀 명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좀 지도부랑 불편한 관계인 것처럼 보였을 때 이때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반대로 부산 그 박형준 시장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대조청 토론에 나가고 뭐 손영광 교수 모시고 하면서 확실한 우클릭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부산이 먼저 결집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오히려 좀 서울이 좀 묵묵하게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고 네. 부산이 지금 한동훈 이슈에 조금 갇힌 뭐 느낌이 단일화 있어요. 하니 많이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니까. 네. 제가 좀 최근에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박형준 시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채널A 뭐 국민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박형준 인터뷰 헤드라인에 한동훈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민폐인 거, 한동훈이 민폐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우리 후보들이 한동훈의 수작에 의해서 조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동훈 이름 석자가 매스컴에서 지워져야 우리 당 지지율 오른다. 경험칙적으로도 그랬고 논리적으로도 그렇다 했는데 지금 그 사태가 또 부산시장 선거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종합적으로는 지금 경남 선거를 좀 모범적인 레퍼런스 삼아서 다른 지역들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 더 가열차게 선거를 뛰어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방송국에서 박형준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동훈 북구가 물어보면 네. 묻지 마라.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가는 거다. 네. 라고 딱 이런 지하에 끊고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지금 조중동과 TV조선 채널A는 눈이 시뻘개져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번에 한동훈이 떨어지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제로라는 걸 네. 만천하에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길을 쓰고 한동훈 만들어서 거봐라 조중동 말 들어야지 종편 말 들어야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악에 바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거의 이렇게까지 비성적으로 한 후보, 그것도 무소속 한 명을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박민식 후보가 누가 봐도 제1야당 의 어떤 대표격인 후보인 것이고 지금 가장 상징성이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적어줘요. 기사 자체를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저관여층들 헤드라인 보고 이제 생각하는 저관여층들에게 자신들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도끼 서린 그런 좀 저는 선거를 좀 너무 노골적으로 우리 후보들을 다 조연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한동훈 한 명 때문에 우리 전체 선거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통합을 하더라도 원칙이 있어야 하고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부류가 있다. 딱 한동훈 원칙 딱 기준이 있어요. 첫째, 자기만 주인공이어야 하는 사람.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다른 당의 구성원과 조직을 악마화하고 공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지금 딱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보궐선거 나간 무소속이 자기가 지금 주인공 되고 싶어가지고 무공천을 하니 무슨 뭐 단일화를 하니 이런 얘기 종일 떠들고 있고 부산시장 가장 지금 주연이 되어야 될 부산시장 후보가 오히려 지금 박형준 시장 인터뷰에 한동훈이 등장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입 아프게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이 우리 후보들과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깨달으실 때가 됐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한동훈은 단일화 구걸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친한계를 동원해서 지금 뭐 박정훈, 배현진, 고동진 이런 인간들이 네. 서울 선거 내팽개치고 또 한동훈이랑 주말에 같이 돌아다니다가 사진 찍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즉각 제명감이에요, 그냥. 예. 사실은. 근데 이런 인간들을 시켜서 또 단일화 해야 된다 압박을 하는데 네. 여기에 놀아나는 순간 부산시장 박형준은 사라지고 예.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 논란에 짜증나는 국민의힘의 보수층이 투표장에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표는 고스란히 박형준한테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한동훈 선거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저희가 솔로몬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선거를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지도부가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선거가 끝났을 때는 어떤 조치도 가능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잘해서 지금 저희가 함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지금 이 한동훈이 저 단일화 분탕치는 거 저거는 상수예요. 한동훈은 여당 대표할 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이종섭이 어쩌고 황상무가 어쩌고 늘 자기만 유리한 판 안에서 자기만 면피할 수 있는 판을 만들었습니다. 여당 대표 하면서도 무슨 뭐 독대를 해달라느니 여사 라인 정리를 하라느니 그러면서 맨날 좌표 찍고 우리 플레이어들 고통받는 사이에 민주당 악재 다 묻혔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탄핵 국면에서도 책을 쓰고 나와가지고 무슨 북콘서트를 하니 마니 뭐 그러면서 내가 계엄을 막았니 그러는 사이에 선관위 악재 그런 어떤 헌법재판소 우리법연구회의 문제점들 전부 다 묻혔습니다. 지금 똑같은 패턴이에요. 같은 패턴이라고요. 같은 패턴이면은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떠드는 거요. 이제 우리 유권자들 다 면역돼가지고요. 관심도 없어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 속한 국회의원들, 우리 당에 속한 이런 후보들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뭐 주말 내내 단일화 관련된 뭐 의원들 회동을 했다느니 이런 기사가 보이잖아요. 그럼 일단 정이 떨어져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일이 없나? 정무 판단이 이렇게 안 되나?
일단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께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고 갑자기 후보를 돕기도 싫어져요.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선거 지금 뭐,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죠. 아니, 선거를 뛰라니까 계속 한동훈 그 뒷공무니 쫓아다니면서 한동훈 그 붙들고 늘어지면서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 있어.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면은 이분들께서 그 아까 우리 장해찬 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100통씩 전화 돌려가지고 우리가 선거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 우리 고관여층 우리 지지자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선거 돕고 싶겠냐고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한동훈 병먹금 한다 그래서 한동훈 먹이 금지, 병은 뺄게요. 먹이 금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뭐 우리 후보 안 찍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전 있다고 보지도 않고요. 그런 지지층 0.1%도 안 됩니다. 한동훈 팬클럽 한 몇백 명 되겠죠. 그런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정말 우리 소중한 이 100만 당원들과 우리 지지자들의 이런 어떤 감정에 대해서 괄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가 않고 선거 전략상으로도 유효하지가 않다. 이 지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 1%도 없다. 네. 나를 적으로 규정했으면서 무슨 단일화냐. 원칙과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 여조에 응답하는 건 강성 팬덤 같은 좀 정치 고관여층일 거예요. 네. 그러나 막상 투표가 시작되면 줄투표, 지방선거는 네. 북구 갑만 투표하지 않습니다. 예. 부산시장, 구청장, 북구갑, 시의원, 구의원 그렇죠. 다 2번 찍는데 갑자기 하나만 6번으로 빠진다? 네. 그게 오히려 극소수일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끝까지 버티면 국민의힘 중심으로 결집이 일어날 겁니다. 이 줄투표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무슨 뭐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겉으론 티를 안 내지만 뭐 장동혁 대표가 어디 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무슨 뭐 후보가 어딜 가면 플러스가 되고 한동훈이랑 뭐 통합을 해야 플러스가 되고 제발 그런 분들은 저는 뉴스 디톡스를 좀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좀 그만 보세요. 일반적인 유권자들은요 무슨 누구랑 같이 가면 찍어주고 누구랑 안 가면 안 찍어주고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 피부에 와닿는 집권 여당의 어떤 실정이 있는지 당장 오늘 노조 파업 같은 것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이슈예요. 특정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맨날 조선일보 사설 보고 뉴스 보면서 정치에 과몰입하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정보 그 준거를 가지고 대중 여론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계속 오판을 하는 거예요. 이종섭, 황상무 이름 석자를 누가 그렇게 잘 안다고 그 뉴스 몇 번 나고 끝날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이 자가 발전시켜가지고 그때 자폭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누가 그런 이슈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그 유권자들에 대해서 그 정보 층위에 대해서 객관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이슈가 중요하지 않아요. 유권자들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슈가 뭔지 공소 취소, 무슨 국민 배당 같은 것들, 삼전 노조 파업과 지금 맞아요. 환율 폭등, 지금 증시 폭락 이런 이야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셔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북구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바닥을 싹싹 훑고 다니면서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중심의 지지층 결집이 일어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어제 고성국 박사님 그리고 박상규 위원과 함께한 어제 라이브에서도 다뤘고 동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멸콩TV 어제 라이브나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삽질 이야기도 한번 다뤄볼게요. 네. 대통령이 전 이렇게 한가한 자리인 줄 몰랐는데 그러게요. 스타벅스 잡돌이 하더니 네. 이제는 또 무신사 잡돌이. 근데 그게 무신사가 6년인가 7년 전에 올렸던 마케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막 공식 SNS 올리고 기업을 조지고 이럴 일인 거예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뭐 예를 들면 그렇죠. 5.18에 대한 비하를 냈다. 알아서 시민들이 뭐라 할 일인 거지. 네. 이게 대통령이 나설 일이에요. 제가 우리 당 후보들한테 뉴스 줄이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네. 좀 너무 이게 정치 과몰입 그리고 모든 걸 다 이 대통령과 제도권의 언어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과잉이에요. 네. 행정 과잉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망가집니다. 사실 지금도 이게
여러 갈래로 봐야 돼. 스타벅스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고 친 게 아니잖아요. 네. 실무선 단계에서 스크린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지 근데 않습니까? 이때다 싶어서 막 정용진 죽이기 나서고 그러니까요. 막 사장 경질까지 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실무선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무선에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저는 봐요. 사실 저는 신세계도 조금 과잉등했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한 발 더 얹어가지고 무슨 여당 차원에서 스타벅스 무슨 불매를 한다느니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잡돌이를 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쿠팡이랑 전 비슷하게 읽혀지는 것이 쿠팡도 무슨 쿠팡 오너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심지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이 피해자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중국인 직원이 대놓고 그냥 정보를 빼가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쿠팡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쿠팡 열심히 괴롭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미국에 지금 역풍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페널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제도권이 불필요하게 정치에 과도하게 정치를 입히려고 하니까 오히려 역풍 맞고 반작용에 직면하게 되는 건데 아직도 학습이 안 돼서 혹은 지금 이재명이 선거 분위기가 또 오락가락하니까 조바심이 나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지금 갈라치기 하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런 것들 전혀 선거에도 도움 안 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요. 이거를 무슨 이재명이 나서가지고 할 일이야. 지금 뭐 관세 얘기를 하든가 하다못해서 관세 얘기를 하든 뭐 노조 관련된 얘기를 하든 노란봉투법 잘못 만들었다고 이실직고 하고 개정하라고 하든지 지금 훨씬 더 긴박한 일들이 많은데 참 한가로운 얘기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재명의 이 같은 삽질 그리고 정원호 이슈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 정원호 관련해서는 추가 판결문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 당시에 정원호가 심신미약, 예. 그러니까 자기는 만취해서 기억을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그러면 5.18 때문에 싸웠다는 건 어떻게 기억했냐? 예.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추가 판결문까지 공개되니까 정원호가 부랴부랴 이슈를 돌리려고 스타벅스, 네. 이재명이 언급한 이제 스타벅스를 들고 정원호 캠프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아이고. 실제로 스타벅스 매장 출입 금지 요청을 캠프 내부 공지로 참 내렸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청래도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후보들은 스타벅스 이용하지 말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게 그냥 전형적인 딱 그거잖아요. 반일 선동하면서 뭐 일제 뭐 불매 일본 여행도 안 가겠다. 뭐 노 재팬 그 캠페인 하던 때랑 똑같은 지금 양상인데 좌파들이 참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당장 어제 이재명이 안동에서 다카이치 총리 만났잖아요. 그렇게 극우라고 좌파들이 매도를 했던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1년 내내 후쿠시마 오염수다 어쩐다 그 처리수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이고 처리수가 미국 거 쳐가지고 우리나라 오는데 그냥 그거를 지리적으로 가깝다라고 하고 이게 선동질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마치 피해볼 것처럼 그때 자영업자들 엄청 피해봤거든요. 일본도 얼마나 불쾌합니까? 이게 국제법에 가이드라인 맞춰가지고 처리수를 내보내는 건데 옆 나라 한국에서 그 야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선동질을 하는데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어제도.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 일본 그렇게 악마화하고 욕하더니만 이제 와가지고 무슨 동맹국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게 진정성이 있냐. 그러니까 좌파들이 딱 그렇게 안면몰수 병검수를 쓰는 겁니다. 막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는 선동하다가 또 막상 또 이제 일본에 또 돈 필요할 때는 그렇게 붙어가지고 친한 척하고 마찬가지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그때 미국과의 관계 좀 설정이 필요할 때는 정영진 회장이 미국의 또 관계성이 그 네트워크 좋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잘 지내보자라고 트럼프 하더니. 아들이랑 친하니까 정영진 그러니까요. 회장이. 네. 실제로 그 트럼프 뭐 취임식에 정영진 회장 제대로 초청받아가지고 초대받았죠. 갔잖아요. 네. 그 내부에 몇몇 안 되는 귀빈들 중에 한 명으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렇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또 이제 그 건수 하나 잡았다고 지금 갈라치기 할 건수 하나 잡았다고 또 이렇게 과잉 대응하고 국민들 갈라치기 하는 거 정말 적절치 않아 보이고 자기 지금 논란 뒤집어 보려는 수작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정원호 측에서 심신미약은 기억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판단 능력에 그런 기억과 같은 요인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 돼서 내가 그때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주장의 방향인데 기억은 또렷한데 판단은 못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금치산자입니까?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인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판결문 속기록 그 어디에도 5.18 관련 내용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반박을 할수록 자승자박이다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슈를 이슈로 덮는 국면전환 카드로 지금 특정 기업 때려잡기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참 집권 여당으로서 이렇게 부적절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태가 예견이 됩니다. 네. 제가 예언하지 하자면 과거 쿠팡 사태 때 조국이나 민주당에서 쿠팡 안 쓴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매일신문에 최원민 기자가 취재해보니까 보좌진들이 쿠팡에 배송받은 거 국회에 한가득 네. 널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스타벅스 출입 금지다? 스타벅스 계엄령을 내렸어요. 근데 조만간 민주당 후보 캠프 관계자 중에서 네. 스벅커피 들고 있는 사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도 사실 뭐 쿠팡 단순하게 쓰기만 한 걸 넘어서 조국 딸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랑 뭐 이렇게 또 재휴맺어가지고 화장품까지 맞아요. 팔고 맞아요.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서 어처구니가 없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왜 자기들도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국민들한테 강요하고 선동을 합니까? 한심하다는 거고 이재명은 정말 대통령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 일 벌어질 때마다 특정 기업들 브랜드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괴롭히는 거 대통령의 말은 정말 천금 같아야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품격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요. 그게 이 국정 운영의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료 조직들, 내각들이 이 대통령의 좌표를 지침 삼아서 국세청이 됐건 하다못해 정부 자금 출자된 은행이 됐건 뭐 사정기관들이 됐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규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한 페널티가 정치적으로 가해져요. 우리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다 약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뭐 건설사 때려잡고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도래됐죠? 지금 전국 단위 10대 건설사들 건설 올스톱 됐어요. 경제가 멈췄다고요. 대통령의 이런 경거망동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권 대통령의 언어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되는데 참 한없이 가볍다. 언동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 꼴이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다뤄볼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예. 아무튼 정원호 캠프의 이런 삽질 누적으로 네. 서울에서는 정원호와 오세훈의 지지율 격차가 3%로 근접하게 붙었다라는 맞습니다.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세훈 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을 봐서라도 찍어줘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드렸고 네. 오세훈 시장 캠프도 최근에는 당내 사안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 정원호의 이런 뭐 주폭 논란이나 술집 여정호번 시비 논란 이런 걸 잘 받아 먹으면서 네.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런데 또 하나의 암초가 등장했어요. 저는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배현진 의원 보기 싫어서 오세훈 찍기 싫다는 당원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제 말이요.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얼마 전에도 장동혁 대표한테 막 욕하고 거의 무슨 인신공격 수준의 글을 뜬금없이 페북에 올렸더라고요. 회피용 전 남친이 어쩌고 뭐 하면서 무슨 뭐 장미 보면서 일기나 지금 쓰라느니. 지지율 올라가는 거에 숟가락 올리지 말라느니 숟가락 뭐니 금지. 뭐. 네. 저는 참 요런 이 시점에 그런 글이 선거에 도움이 되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했죠. 민주당 지금 명예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 낙선운동 하고 있다. 왜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지금 묵묵하게 지도부와 같이 투트랙이라고 하면서 나는 중도 확장하고 지도부가 그러면 보수 결집을 시키면 네. 투트랙으로 선거하겠다. 그렇게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역할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숟가락 금지. 무슨 숟가락을 얻나요,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무슨 뭐 지도부를 위해서 지금 이깁니까? 제일 절박한 건 다름 아니라 후보예요, 후보. 그렇죠. 후보는 정말 한 표가 절박하고 한 표가 급합니다. 아니, 우리 선거 때 되면 우리 후보들이 정말 시장 돌고 뭐 노인정 돌고 오만 지금 서울 사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다 훑는 이유가 뭡니까? 한 표라도 더 가져오겠다고 90도를 넘어서 120도 인사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정치를 하는데 이 한마디에 지금 몇만 표, 몇십만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밉지만 정원은 안 되니까. 어쨌거나 장동혁 대표도 서울시 선거 열심히 돕고 있고 이겨야 되니까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 찍어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메시지 보면은 우리가 숟가락이었어? 우리가 오세훈 시장 도와주는 게 숟가락이야?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장동혁 대표 지지하는 분들, 지금도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분들이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과반 훌쩍 넘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세훈 시장 당선을 바라는 게 숟가락 얻는 건가요?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누가 지지를 하려고 합니까?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드렸었어요. 조선일보가 참 가당치도 않게 무슨 뭐 디커플링 효과인가, 장동혁 디커플링 효과인가 점점점 하면서 서울시 지지율 올랐다고 팩트도 아닌 기사를 그렇게 썼던데 그 기사를 보면요. 뭐야, 우린 디커플링 대상이야?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 지지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왜 표를 주겠다는 사람들을 갈라치기해서 떨궈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초식인 거예요, 선거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화낼 것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 선대위가 지금 화를 내야 돼요. 서울시 선대위가. 네. 서울시당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시장 후보 낙선운동 하고 다니는 거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그 오세훈 시장 네. 선대위의 최고위급 인사 이제 전화가 왔는데 도와달래요. 네. 지금 오세훈 시장 지지율이 예.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네. 한 7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요. 여론조사에 보면. 네. 근데 정원호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의 80% 90%가 지지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전통 지지층과 당원들이 결집할 수 있게 도와달라. 네. 제가 이랬어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랑 선부터 그어라. 음흠. 저런 일 한 번 더 터지면은 백약이 무효하다. 그럼요. 그리고 오세훈의 서울 승리는 동시에 장동혁 국민의힘의 승리기도 하다. 네. 그걸 벌써부터 아직 이기지도 않았는데 이기면은 나는 장동혁이 잘한 건 인정 안 해야지 이런 꼴을 보이면 그렇죠. 장동혁 대표 좋아하고 국힘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찍냐.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복잡한가 봐요. 그 이권 네. 다툼이나 뭐 주도권 다툼 이런 게. 네, 저도 들어보기로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아, 그 지금 부산에 내려가서 한동훈 옆에서 사진 찍히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건 제가 복수 관계자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배현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부담스러워해요. 당연하죠. 지금 저렇게 낙선운동 벌이고 있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이란 사람이 서울시당 공천 자체는 그렇게 박살을 내놓고 지금 뭐 관악구에 10명을 컷오프를 하니 뭐 어디 서울 뭐 후보도 제대로 못 내니 아예 그냥 나버는 비워놓니 지금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뭐 개혁신당으로 넘어가고 지금 서울시당 공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지금 서울시당 공천이 잘못되면 그 피해도 서울시장 후보가 받는 거예요. 그 후보들이 똘똘 뭉쳐서 시장 당선시켜 보겠다고 싸워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6번이군요. 무소속 한동훈이가 돋보이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고 누가 지금 지지를 하고 싶어 합니까? 맞아요. 저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지를 많이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는 인식은 저는 있어요. 다행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진짜 많이 받는 민원이요. 특히 지금 강남 지역이 오세훈 약해요. 시장 지지율이 안 나와요. 강남권에서 우리가 압승을 해야 되는데 강남이 안 나와요. 강남, 송파, 서초에서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송파구와 강남구의 의원이라고 하는 배현진, 박정은, 고동진이 자기 지역구 내팽개치고 주말에 부산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강남, 서초, 송파에서 표가 나오겠냐고요. 이거는 피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의 당선 바란 사람 누굴까요? 저는 바래요. 장동혁 대표도 바랄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겨야죠. 우리 당 후보인데.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네. 친한계는 한동훈은 네. 오세훈 떨어지고 자기만 되길 원한다니까. 왜? 그래야 자기가 보수 재건의 주인공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니까. 한동훈 팬덤은 이미 한동훈 스피커들도 마찬가지. 윤희석 같은 사람들 방송 패널 나가서 박형준 시장 관련 네거티브 이슈가 나오면 방어를 안 해요. 김종혁 씨도 오세훈 시장 이야기 방어 안 합니다. 김종혁이 가장 극악하게 오세훈 명태균 이슈 때 물어뜯었던 사람이에요. 한동훈만 보호해요. 그러니까 그 팬덤을 보더라도 박형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안 합니다. 지도부는 지금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목적을 가지고 이기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같이 싸우는 사람이고 누가 옆에서 위장 그 명예민주당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피하 식별을 선대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명확해 보이거든요. 잘 분간을 해야 되고 배현진 의원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해석입니다. 오세훈 시장이든 한동훈이든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무리한 메시지를 쓰는 이유 제가 봤을 때 반장동혁 헤게모니를 내가 잡겠다. 내가 최선두에서 내가 당권 도전해보겠다. 저는 그런 도전장으로 읽히거든요. 이 말은 즉슨 오세훈 한동훈 되면 좋고 아니면 내가 한다. 이런 마인드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람이 선거를 진정성 있게 돕고 있는가에 대해서 선대위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